은퇴하자마자 아파트 정리한 60대 부부 그들이 선택한 인생 역전의 집 3곳. 우리 이제 이 큰 집에서 뭐 하려고 이러고 사나. 은퇴 후 한 번쯤은 이런 생각 해보셨을 겁니다. 아이들은 다 나가 살고 두 부부만 남은 널찍한 아파트. 처음엔 편안하던 그 공간이 점점 휑하게 느껴지고 관리비며 유지비며 나가는 돈은 그대로이니 부담만 커지죠. 주변에선 그래도 아파트는 있어야지라며 붙잡지만 정작 마음은 허전하고 뭔가 새로운 삶이 간절해집니다. 바로 이런 고민 끝에 과감히 아파트를 정리하고 인생 2막을 시작한 60대 부부들이 있습니다. 처음엔 불안했지만 지금은 왜 진작 이걸 몰랐을까 하고 웃습니다. 오늘은 그런 분들의 실제 사례를 통해 은퇴 후 인생을 역전시킨 집의 선택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혹시 지금 아파트에서 그냥 버티고 계신 분이라면 이 이야기 꼭 한번 들어보세요. 1. 61세 공무원 부부 귀촌형 단독주택에서 찾은 건강한 삶. 30년 넘게 공무원으로 근무한 김씨 부부는 서울의 25평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자녀 둘은 모두 출가했고 은퇴 후에는 부부만 덩그러니 남게 됐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고혈압 약을 먹기 시작하고 나서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도심의 소음, 미세먼지, 붐비는 병원 이젠 좀 내려놔야겠다 싶더라고요. 두 사람은 과감하게 아파트를 팔고 충북 제천의 작은 마을로 이사했습니다. 아파트를 팔고 남은 돈으로 100평짜리 땅을 사고 단층 전원주택을 지었죠. 도심보다 불편한 점도 있었지만 계절 따라 달라지는 풍경과 이웃들과의 따뜻한 정은 큰 위로가 됐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건강이었습니다. 매일 텃밭에서 흙을 만지고 직접 기른 채소로 밥을 해먹다 보니 약도 줄고 살도 빠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텃밭 가는 게 운동이고 낙이에요. 예전엔 몰랐던 여유가 생겼죠. 이 부부에게는 집이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쉼터이자 인생 2막의 무대였습니다. 2. 63세 자영업자 부부 도시형 타운하우스에서 찾은 공동체의 힘. 부산에서 30년간 작은 가게를 운영해 온 정씨 부부는 은퇴 후 무엇보다 외로움을 걱정했습니다. 아파트에선 이웃 간 왕래가 거의 없었고 코로나 이후엔 더욱 고립감이 커졌죠. 그래서 부부는 아파트를 처분하고 경남 김해에 있는 중소형 타운하우스로 이사했습니다. 이곳은 은퇴자들이 많이 모여 사는 커뮤니티형 주거단지였죠. 가구 수는 많지 않았지만 공용 텃밭, 커뮤니티룸, 작은 카페 같은 공간들이 있어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하다가 이웃들과 인사하고 커피 한 잔 나누는 게 너무 좋아요. 정 씨 부부는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 사는 맛을 이곳에서 느꼈다고 합니다. TV보다 사람이 더 재미있고 소일거리로 함께 마켓에 나가거나 작은 바자회도 열며 즐겁게 지내고 있죠. 은퇴 후엔 고립보다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걸 절실히 느껴요. 집은 사람을 이어주는 공간이어야 해요. 3. 65세 교사 부부 도시명 소형 오피스텔로 삶을 단순하게. 서울에서 교직 생활을 마치고 은퇴한 이 씨 부부는 특별한 욕심이 없었습니다. 자식들도 다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고 두 사람만의 소박한 삶을 살고 싶었죠. 큰 집, 큰 부엌, 방 3개 다 필요 없더라고요. 청소도 버겁고요. 그래서 이들은 기존의 34평 아파트를 팔고 서울 외곽에 있는 10평대 오피스텔로 이사했습니다. 아파트를 팔고 남은 돈은 노후 자금으로 따로 굴리고 있고 공간은 줄었지만 오히려 삶은 더 자유로워졌다고 말합니다. 간단한 가구만 두고 미니멀하게 살아가는 이 부부는 삶에서 소유보다 활동에 더 집중하게 됐다고 합니다. 둘이서 자전거 타고 가까운 공원에 가거나 근처 도서관에서 하루 종일 책을 읽는 날도 많다고 하네요. 집이 작아지니 삶이 가벼워졌어요. 짐도 줄고 생각도 단순해졌고요. 작은 집은 이 부부에게 자유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더는 유지하기 위해 버티는 삶이 아니라 원하는 만큼 쓰고 즐기는 삶으로의 전환이었죠. 은퇴 후 어디서 살까는 결국 어떻게 살고 싶은가의 질문. 이 3가지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건 바로 삶의 방식에 맞는 공간 선택입니다. 어떤 분은 건강을 위해 자연을 택했고 어떤 분은 관계를 위해 공동체를 택했고
또 다른 분은 자유를 위해 작은 공간을 택했습니다. 은퇴 후에는 무조건 크고 비싼 아파트가 답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의 삶에 부담만 될 수도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이 뭔지를 먼저 아는 겁니다. 혼자만의 시간보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좋은지, 도심의 편리함이 중요한지, 자연의 여유가 중요한지, 혹은 짐을 덜고 가볍게 살고 싶은지. 이 기준이 분명해지면 그에 맞는 집의 형태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무리하며 혹시 지금도 불 꺼진 거실에서 혼잣말로 이 집 너무 크다라고 중얼거리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제 조금만 더 용기를 내서 질문을 바꿔보세요. 나는 어떤 삶을 원하는가? 그 답이 보이면 여러분의 인생도 역전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진짜 내가 살고 싶은 집을 만나는 첫걸음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은퇴하자마자 아파트를 정리한 60대 부부들, 그들이 선택한 인생 역전의 집 3가지. 은퇴 후 삶에서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현실적인 고민 중 하나는 바로 어디서, 어떤 집에 살 것인가입니다. 은퇴 전에는 직장 위치나 자녀 교육을 기준으로 주거지를 결정했다면 은퇴 이후에는 삶의 질, 건강, 비용, 공동체 같은 전혀 다른 기준이 필요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분들이 예전 기준에 머물러 큰 아파트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오히려 더 넓은 평수를 탐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유지비 부담, 고립감, 건강 악화 등 예상치 못한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최근 몇 년간 은퇴 직후 아파트를 정리하고 삶에 맞는 주거 형태로 전환한 60대 부부들의 선택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실제 사례 3가지를 통해 은퇴 후 주거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정보 중심으로 전달하고자 합니다. 사례 1. 건강 중심 기촌형 단독주택 자연이 주는 회복력. 사례 개요. 인물 61세 공무원 출신 부부. 이전 거주지 서울 25평 아파트. 새로운 주거지 충북 제천 단독주택 전원주택. 주요 동기 건강 악화, 자연환경 필요성 인식. 전문가 해석. 도심에서 오랜 직장 생활을 마친 이 부부는 은퇴 직후 생활 환경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체감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세먼지, 소음, 스트레스 등 도시의 여러 요인이 만성질환을 악화시키는 것을 경험하면서 보다 건강한 환경을 찾아 나섰고 귀촌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단독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생활 자체가 운동이고 자연이 곧 치유 공간이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그린 환경 그린 인바이러먼트는 고혈압, 우울증, 수면장애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다수 존재합니다. 전문가 팁. 귀촌은 로망이 아니라 준비가 필요한 결정입니다. 의료 접근성, 생활 인프라, 지역 커뮤니티 등도 사전에 점검해야 실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사례 2. 공동체 중심 도시형 타운하우스 인간관계 회복의 주거 형태. 사례 개요. 인물 63세 자영업 은퇴 부부. 이전 거주지 부산 아파트. 새로운 주거지 경남 김해 타운하우스. 주요 동기 외로움, 고립감, 사람과의 관계 회복 욕구. 전문가 해석. 은퇴 후 가장 흔하게 겪는 정서적 문제 중 하나는 사회적 고립감입니다. 아파트 생활의 구조상 이웃과 교류는 거의 사라지고 은퇴와 동시에 관계망도 급격히 줄어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부분은 커뮤니티가 살아있는 소형 타운하우스로 이사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습니다. 실제로 사회적 연결 소셜 CONNECTEDNESS는 고령자의 정신건강과 삶의 만족도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전문가 팁. 은퇴 후 우울감 예방을 위해 주거지는 관계의 회복이라는 측면에서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소형 타운하우스, 실버 커뮤니티 단지 등은 이런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대안입니다. 사례 3. 자산 효율 중심 도시명, 소형, 오피스텔, 미니멀한 노후 준비. 사례 개요. 인물 65세 교사 부부. 이전 거주지 서울 34평 아파트. 새로운 주거지 서울 외곽 12평 오피스텔. 주요 동기 유지비 부담 감소, 자산 재배분, 심플한 삶. 전문가 해석. 이 부부는 더 많이 가질수록 불편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삶의 구조를 재정비했습니다.
기존 아파트를 매도하고 남은 자금은 노후 생활 자금으로 자산 포트폴리오의 재편성,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는 미니멀 라이프를 선택한 것입니다. 실제로 고령자에게 중요한 요소는 공간의 크기보다 관리의 용이성, 비용 효율, 접근성입니다. 그리고 작은 공간에서의 생활은 삶의 단순화와 집중도를 높여주기도 합니다. 전문가 팁. 도심 외곽 소형 주거지는 병원, 교통, 편의시설 접근성이 높아 노후 생활에 매우 유리합니다. 주거 공간 축소를 통해 여유 자산을 확보하고 소비를 줄이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말하는 은퇴 후 주거 선택 3대 기준. 건강과 환경. 자연 친화적인 환경이 삶의 질과 건강 유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만성질환자나 정서적 안정이 필요한 고령자는 단지 크고 좋은 집보다 조용하고 안전한 환경이 더 중요합니다. 사회적 관계의 회복. 주거 공간이 곧 커뮤니티입니다. 은퇴 후 소통이 단절되면 우울증, 인지 저하 등의 위험이 커집니다. 이웃과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는 주거 형태가 바람직합니다. 경제적 지속 가능성. 은퇴 후 수입은 줄고 지출은 늘어납니다. 고정비가 큰 아파트보다 유지비가 적고 관리가 쉬운 공간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남는 자산은 연금 외의 생활 안정 자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집은 단지 공간이 아니라 노후를 결정짓는 전략. 은퇴 후의 집은 단지 머무는 공간이 아닙니다. 어떤 공간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남은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이 건강을 회복시켜주는가? 사람들과 연결해주는가?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한가? 이 세 가지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없다면 지금이 바로 새로운 주거를 고민해 볼 때입니다. 은퇴 후의 주거는 더 이상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삶의 방식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해야 할 전략입니다. 진정한 인생 역전은 집의 크기나 위치가 아니라 그 공간이 나에게 맞는가에서 시작됩니다.